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단이 예전보다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빠지고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30년간 시니어 보행 건강을 연구하며 만난 분들 중 83%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 앞에서 멈춰 서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결국 집 밖 외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걷기를 포기하는 순간을 목격했고 동시에 92세에도 당당하게 걷는 분들의 비밀도 알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3가지 습관을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3개월 후 여러분은 계단 앞에서 누군가의 부축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68세 이상 어르신 중 38%가 이미 보행장애를 겪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이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난 9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습니다. 반대로 65세인데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알아차리고 즉시 대응했느냐, 아니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며 미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3개월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36세부터 매년 0.7%씩 근육이 사라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무릎 연골은 조금씩 닳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83세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3배로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원인과 5가지 해결법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눈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여러분의 다리 힘이 빠지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92세에도 걸을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습관을 놓치고 결국 3개월 후 더 심해진 증상으로 다시 검색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기회를 주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한 느낌,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린 느낌. 이 모든 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느냐,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루느냐에 따라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다리 힘이 사라지는지,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습관까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또한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1번, 계단 열개를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나요? 2번,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3번, 5분 이상 서 있을 때 다리가 떨리나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 74세 이정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걷는 걸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장을 보러 갈 때도 버스 대신 걸어서 다니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계단 앞에서 멈춰 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하며 지나쳤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병원을 권했지만 이정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되셨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정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운동기구도 특별한 약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가지만 권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아침 단백질 섭취, 저녁 족욕이었지요. 이정수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2달째부터는 집 앞 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고요.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동네 마트를 스스로 다니고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정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몇 년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작은 실천이 몸을 되살린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행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다리 힘을 빼앗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근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36세를 지나면서부터 근육을 조금씩 잃기 시작합니다. 매년 0.7%씩 근육량이 줄어들지요. 젊을 때는 이 속도가 느려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83세가 넘어가면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대한노인건강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8세 이상 노인의 약 38%가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면서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85세 최동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동우님은 젊을 때부터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내일, 모레 하며 미루다가 84세가 되었을 때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때 고관절을 다치셨고 그 후로는 걷기가 더 힘들어지셨지요. 최동우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미루는 동안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한 게 다 신호였는데 무시했던 거지요. 다리 근육은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걷는 것뿐만 아니라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5회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속도를 늦추고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2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혈류가 약해지기 쉽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83세 이상 노인의 25%가 하지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깁니다. 80세 한도연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도연님은 집 앞 슈퍼마켓까지 가는데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 사이에 5번이나 멈춰 서야 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너무 무겁고 통증이 심해서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셨지요. 그런데 한도연님은 매일 저녁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한 달 후부터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15분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매일 저녁 25분간 따뜻한 족욕을 하면서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한 분들은 물 온도를 잘 확인해야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다리가 붓거나 무겁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입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신호예요.
세 번째 원인은 관절과 신경 기능의 저하입니다. 무릎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닳아집니다. 마치 타이어가 오래 쓰면 마모되듯이 무릎 연골도 사용하면 할수록 얇아지지요. 그러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발에 무언가 걸렸을 때 바로 반응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국립보건연구원 조사를 보면 68세 이상 노인의 46%가 무릎 관절 통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지요. 이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1세 박순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집안의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신 후로 외출이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고 혹시 또 넘어질까봐 걱정이 앞섰지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리 근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희님은 균형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매일 10초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3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에는 20초까지 버틸 수 있게 되셨지요. 지금은 다시 동네를 걸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려면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루 10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짧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해야 합니다. 균형 잡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서 있을 때 약간 흔들리거나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이미 신경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 즉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관절과 신경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인들을 알면 해답도 보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맞는 실천법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2세에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15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보행의 중심이에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계단도 오르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 하나가 하체 전체를 단련시킵니다. 3초에 천천히 앉고 3초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루 15회에서 2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10회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좋아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하고 천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근육을 느끼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자 높이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높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서시나요? 의식적으로 이 동작을 운동으로 만들면 일상 속에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6초 걸음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턱이나 문턱에 발끝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는 습관이 넘어짐을 줄입니다. 걸을 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천천히 세어보세요. 한 걸음에 6초씩 걸리도록 천천히 걷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처음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하루 5분만 연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걸을 때 발끝이 자주 걸리진 않으신가요? 신발 아코가 자주 닳거나 작은 턱에 발이 걸리는 일이 잦다면 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단백질 식사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4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84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5g 정도니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3개, 두부 반모,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약 4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이 단백질을 사용해서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정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빵 한 조각이나 죽으로 가볍게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저녁 족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25분간 담그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족욕을 할 때는 그냥 담그고만 있지 마시고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손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맞추세요. 하루 피로를 어떻게 푸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누워서 쉬는 걸로 끝내는데 족욕 25분만 추가해도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또한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부족해져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매시간 미지근한 물 반 컵씩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가 잘 됩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수분 섭취로 계산하지 마세요.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물이나 보리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면 휴대폰 알람을 매시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습관, 즉 의자 스쿼트, 6초 걸음, 단백질 식사, 족욕, 수분 섭취가 바로 다리의 자유를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근육과 혈류, 관절을 돌보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더 건강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3세부터 걷기가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손목을 다칠 수 있고 그러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력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지요.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92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도 오르고 장도 보러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리 근력을 잃게 만드는 3가지 원인은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관절과 신경기능 저하였습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해결 방법도 명확합니다.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연습, 단백질 충분한 아침 식사, 저녁 족욕 25분, 그리고 하루 1.5리터의 수분 섭취.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하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셔요. 그러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과 영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이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5회 하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3개와 두부 반모,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저녁에는 40도 물에 발을 25분간 담그며 발목 운동을 하시고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한 달 후 내일의 걸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귀찮고 계란 3개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고 습관이 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15회를 못했다면 10회만 해도 괜찮아요. 계란 3개가 부담스럽다면 2개부터 시작하세요. 족욕 25분이 길다면 1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3가지 훈련법과 통증 완화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걷기가 두려운 분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를 포기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방치하면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통증 없이 걷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습관 중에서 내일 아침부터 가장 먼저 실천할 것 딱 하나만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아침 스쿼트 15회 시작합니다. 단백질 계란 3개 먹겠습니다. 족욕 25분 실천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실천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바로 1초만 시간 내서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걷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일주일 후 다시 이 댓글로 돌아와서 실천 중입니다 라고 추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힘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